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가 5배, 10배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경제 체제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개인들이? 그래서 이런 평범한 개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1차적으로 트럼프 정부 때는 금을 따라잡을 거고요.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이제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 저장 수단을 따라잡을 거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돈이라는 함의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금의 지위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5년 안에 8에서 9억 정도를 따라잡으러 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업루트 컴퍼니 공동창업자 강승구 부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AI 기반 스마트 디지털 자산 적립식 투자 솔루션 비트세이빙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이제 AI랑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쌀 때 더 많이 사주고 비쌀 때 더 적게 사주면서 적립식 투자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좀 더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구매해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던 거는 21년도부터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에 오리엔티드 돼서 오랫동안 씬에 몸 담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개인이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왜 비트코인이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좋았는데요. 평범한 개인이라는 그 정의가 좋더라고요. 평범한 개인이라고 할 때 그 한국에 있는 개인일 수도 있고 그 평범한 개인은 어딘가 전쟁을 맞이한 개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개인 지갑에 소유해서 넘어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평범하다는 개인, 이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발행량이 이제 정해진 돈이죠. 그리고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 돈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 돈을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돈이 아니에요. 정말 이제 발행량도 2100만 개로 희소하게 정해져 있는 돈이고 어딘가 이제 주체가 있어서 중앙화돼서 찍어내는 돈도 아니고 내가 어디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넘어가든 러시아에서 베트남을 넘어가든 러시아에서 어디를 넘어가든 들고 갈 수 있는 강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범한 개인들이 정말 이제 전쟁으로 살아남든 아니면은 뭐 부정한 정부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을 그 정도로 겪지는 않지만 남미 같은 국가 보면 아르헨티나는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물가가 거의 한 5배, 10배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짜장면 먹다가 10,000원에 이제 짜장면 먹다가 밖에 나가서 먹으면 5만원, 10만원인 거죠. 그런 이제 경제 체제에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개인들이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가 5배, 10배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평범한 개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는 왜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하는지 그 구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이 좀 제한되어 있는 돈이다. 그래서 찍어내지 않는 돈이다. 무한하게. 그래서 그 강한 돈이라고 할 때는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그게 강한 돈이 1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반감기라는 게 있고요. 반감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약 4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강한 돈이라고 할 때 또 하나는 이제 탈중앙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보면은 그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찍어내잖아요. 정부들이 이제 그 정권들이 바뀌면서 그래서 본인들이 약속했던 경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뭔가 이제 개인들의 뭔가 이제 부나 이제 국가의 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강하고 그런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이제 뒤에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은 사실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으로의 함의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포트녹스라고 금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무사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금이 제대로 없으면 화가 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함의는 뭐냐면 금이 정말 제대로 없을 거다라는 함의를 그냥 그대로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비트코인이 대체할 거다라고 이제 계속 함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금을 이제 국가에서 뭐 이제 개인들이 비축하는 자산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왔다면 그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1차적으로 트럼프 정부 때는 금을 따라잡을 거고요.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이제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 저장 수단을 따라잡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2.0 시대와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가 비트코인 가격과 채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을 2번 하죠. 그래서 2.0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트럼프 시대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립토 어답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립토랑 이제 비트코인을 구분하는 편이긴 한데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미국을 이제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만큼 이제 글로벌 국가 중에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크립토를 가상자산을 리딩하는 국가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과 채택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이미 그 흐름에 맞춰서 좀 이제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24년 1월부터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그 전통 금융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안으로 들어왔구나 라는 함의는 ETF 승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4년 1월 이후에 24년 7월에 비트코인 2023 내슈빌이라고 글로벌에서 가장 큰 이제 비트코인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였어요. 그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 얘기했는데 압수한 비트코인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팔지 않을 거다. 20만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게리 겐슬러를 해고할 것이다. 게리 겐슬러는 크립토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해고하진 않았고 자기 발로 나갔고요. 트럼프가 압수한 비트코인은 25년 3월에 팔지 않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 금과 같이 대하는 것들에 대한 함의를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비트코인 ETF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 전통금융 안으로 들어온 거, 그리고 미국이 금과 같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채택을 한 거. 또한 세 번째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 기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너무 잘 아실 텐데 스트레티지라고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이 약 3%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죠. 60만 개를. 근데 한 5%, 10%까지 보유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라는 걸, 좋은 돈이라는 걸 알고 기업, 기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에 당연히 긍정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답션이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가와 주요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가랑 주요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돈이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아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최근에 6월에 했던 말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중국이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의 금융권을 주도하는 건 월가죠. 월가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이제 이끌었던 거는 블랙락이죠. 그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이 아이빗을 통해서 이제 야 비트코인 좋아 사 라고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세일즈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정말 이제 가장 많이 먹혔고,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유입이 들어왔던 ETF가 비트코인 ETF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가 금융기관이 우리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함의를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돈이라는 함의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21년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좀 이제 전통금융 안에 들어온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그래도 얼리거든요.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한 작전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10년 비트코인이 만들어낼 돈의 패러다임 전환은 어떤 모습일까요?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동안 그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의 위치를 획득해 가는 거를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도 아니고 향후 5년 뒤에 금의 지위를 저는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이 지금 시총으로 볼 때는 그 비트코인보다 한 10배 정도 높지만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액세서리 그리고 산업용 금을 제외하고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에서 한 5배 정도 오른다고
된다고 하면 8억에서 9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5년 안에 8에서 9억 정도를 따라잡으러 갈 것 같아요. 금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리고 돈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면 뭐냐면 셀러가 쓴 재밌는 책이 있는데 What is Money라는 책이 있어요. 돈이 뭐냐라는 거죠. 강한 돈은 뭐냐면 그렇게 찍어내는 돈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 저장 수단과 연결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금본위제였죠. 금이라는 것과 이제 달러가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1971년도에 금본위제가 해지가 되면서 달러는 더 이상 금과 연동된 돈이 아니게 되었죠. 그래서 돈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정말 이제 희소하고 디지털이고 제가 지금 바로 이제 작가님한테 PD님한테 지금 1초 만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돈을. 그래서 예전처럼은 비트코인이 뭐 송금이 되게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라이트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소액 송금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지금도 마음껏 이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비트코인의 쓰임새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을 이번에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저희 비트코인 여정을 담은 책이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15, 16, 17, 18, 19, 20 하락장, 상승장, 횡보장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4년 동안 사셨다고 하면은 항상 400%의 수익률을 맞이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은 적립식 투자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을 보시고요. 비트코인을 꼭 오랫동안 4년 동안 적립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